지난 회에 이어 청소년 정신병이 일반 정신병과 다른 점 두 번째로 극단적인 성격장애, 틱장애, 그리고 만성통증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극단적인 성격장애는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 갑자기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에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 나빴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들이 잦아지고 엉뚱한 핑계를 대는 일이 많아지면 성격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을성이 없이 충동적으로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해치워 버리는 성격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숨에 생각나는 것들로만 엮어서 얼렁뚱땅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모습이 일 처리가 빠르고 똑똑해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이고 산만한 것과 똑똑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단숨에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성격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만함은 하루라도 빨리 잡아주어야 하며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크고 작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도둑질을 하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간혹 자신의 담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도둑질을 하거나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청소년에게나 다 있지만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정도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꾸만 심해지고 스스로 헤쳐나오려고 해도 자꾸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지점에 이르면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처신할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부모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단계라면 올바로 치료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나 뚱하고 있거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성격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별다른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만을 말하라고 하여도 딱히 어떤 불만다운 불만도 없으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 없이 계속 딴청을 부리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할 것입니다. 이때는 속에 감추어진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길만이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까운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시작만 올바로 한다면 의외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기운이 없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내버려두면 완전히 성격이 굳어져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은 있어야 마땅합니다. 병치레로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마음의 허약함도 빨리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며 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의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좋으나 그것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완성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의견에 대해 너무나 예민하게 신경 쓰며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이거나 과잉으로 반응하여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린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본인의 괴로움이 더욱 크기에 그냥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먹어도 더 집착하게 되고 마음고생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때는 그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길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중적이고 분열적 이응리 행동을 하는 성격입니다. 이는 자기 연주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연극을 하듯 너무나 노숙하게 행동하거나 일부러 귀여운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굳어져서 늘상 거짓 아닌 거짓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리고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될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신장애 증상으로 틱장애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안면 부위에 경련성 증상이 나타나며 빠르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현상으로 얼굴 찡그리기, 눈 깜빡임, 코 실룩거리기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헛기침, 킁킁거리기, 침 뱉는 소리 등을 내는 것을 말하며 누구나 한두 가지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틱장애는 공손하고 착하게 보이는 자녀에게 많이 나타나며 스스로 적개심이나 공격성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버릇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조차 모르고 있다 해도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쌓여 있어서 쉽게 다루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를 둔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낼 수 없고 스스로 부모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적개심의 대상은 꼭 부모가 아니라 형제나 자매가 될 수 있고 간혹 집안 식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친구 사이일 수 있습니다. 틱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한 가지가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게 되거나 매너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틱장애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적개심을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하고 틱장애가 다른 장애로 발전하기 전에 올바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신장애 증상으로는 만성통증장애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꾀병은 아니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결국은 체질 문제나 신경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별다른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지요. 소화가 되지 않고 답답하다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답답하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점차 심해져서 고질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을 정신적인 면에서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경우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이나 행사를 앞두고 병이 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무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 숨겨져 버린 것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그 원인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그대로 둔다면 병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고질적이고 지독한 신경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